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어제 2,400선에 안착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 유독 더 아쉽게 느껴졌던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도 내내 달리기만 하면 숨이 계속해서 가빠오르듯이 등락 흐름을 보여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연일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라는 해석이 계속해서 짙게 들렸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 그래도 매수 쪽으로 다시 폭을 키우는 모습 보여줘서 다행이긴 했지만 장중 내내 물량을 던져냈고 개인은 매수 포지션 선택을 계속했다는 점, 이렇게 10거래일 만에 수급 주체 포지션이 달라진 점을 꼭 체크해봐야 될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코스피는 2,379선으로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도 코스피와 다를 것 없이 1% 낙폭으로 709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 피로감이 또 어디에서 왔고 또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대응법은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민을 수익오만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지은 전문가님은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한 기술적 분석부터 또 탄력을 뽑아낼 재료까지 탁월하게 발굴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딱 맞는 포트 전략도 세워주실 거고요. 또 노란톡방에서는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기술 이렇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두 분의 시너지를 이루면서 장중에는 또 실시간으로 이 두 분의 전략을 든든하게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실시간 전략 두 분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 가능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고도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는 채널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우파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도 확인해 보시죠. 모두 최근에 공략해주신 종목들이고요. 진입 이후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또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코콤 고점이 더 올랐습니다. 72% 최고 수익 가져가고 있고요. 한미글로벌은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또 매도해주신 종목이죠. 27% 넘게 담아가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림로봇 또 새롭게 얼굴을 내비치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종목 3거래일 만에 18% 달하는 최고가 수익 담아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또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또 얼마나 더 열려 있을지 아마 또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잠시 후에 수익 비법도 더 꼼꼼히 전문가님과 챙겨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단기에 담은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수익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전문가님 두 분이 기본과 기술 모두 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담아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는 그렇게 기본 기술 모두 다 잡아드릴 수 있는 필살기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또 장중에 잡아드릴 타점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두 분의 노란톡방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오락관 1부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노란톡방 문 닫히지 않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로봇주 포인트로 잡아볼 건데요. 쉬어간 오늘장에서도 로봇 테마는 정말 쌩쌩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특히나 신고가 종목까지도 이 로봇 테마 안에서 속속들이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올 한 해 시장의 주도 테마는 로봇이 또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종목별 차별 전략이 정말 중요할 텐데 오늘 필살기 종목이 또 로봇 관련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소통을 해주시고 상세한 모멘텀 분석과 함께 종목 전략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기대감이 정말 도무지 사그라지지 않는 미디어 콘텐츠와 또 엔터 섹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로봇 못지않게 여기에서도 주도 섹터의 냄새가 또 솔솔 풍기고 있는데 K 콘텐츠의 위력이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내용은 또 2부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켜진 파란불에 대한 이 성격 또 제대로 분석해 보면서 그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짜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 오늘 하루 동안 연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파란불을 켜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동안 파란불 시장 너무 많이 봤는데 오늘은 좀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좀 들면서 왜 이렇게 재미없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설 연휴 이후를 좀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갑작스럽게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가 또 연출될 수 있는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저의 말씀 그리고 섹터 여러 가지 추천되는 종목들도 한번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 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실시간 대응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노란 톡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두 분과 장중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운동 잘하세요? 체력이 어떠세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점점 네, 더 요즘에는 갈수록. 조금 일하느라고 운동할 시간이 잘 없어요. 아니 시장도 이렇게 체력이 안 되는 건지 맞아요. 왜 이렇게 쉬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쭉 가면 좋을 텐데. 이제 네,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그런가요? 지칠 대로 좀 지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투자자분들도 많이 지쳐 있으시잖아요. 근데 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시장을 또 보셨을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지 좀 분석 네.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되게 황당한 게 고용 지표가 좋으면 경기 둔화가 아니라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장에선 좋은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었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지표를 봤을 때 시장은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빠진 적도 있었고 거기다 어떠한 지표의 결과를 보고 시장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바닥론이라고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경험 우리 전부 다 많이 해봤는데 요즘 시기가 특히 좀 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은 정말 해석이 중요한데 일단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 침체,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종 지표들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근데 일단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안 좋아도 나중에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 사실 시장이 반응을 하는데 요즘에는
지금 당장 좋고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와도 워낙 실적에 불안감을 떨었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서는 좋게 해석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이는 눈의 지표의 결과나 기업들의 실적에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지 마시고 이게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수급이 돌아가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자,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 동향들을 특별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상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동향들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 기관 양시장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최근에 좀 나쁘진 않았어요. 환율도 어느 정도 잡혔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 아시아 증시의 매수세 유입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표를 봤을 때 그냥 지표 단면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자를 하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해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GDP가 예상치를 상회한 건 물론 좋은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중국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물론 중국의 GDP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은 좋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중국이 아직 경기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 시장을 불타오르게 만들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앞서간 물량들이 있었는데 일부 되돌림 현상도 좀 나오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완전 가시화되기까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것들이 남아있고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GDP가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 물론 상회이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무조건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이제는 중국 쪽부터 해서 경기 침체가 풀리나 보다,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한 거지 아직은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책을 워낙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그런 매수세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되는 데까지는 조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좀 대기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FOMC가 지금 2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FOMC 전에는 블랙아웃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기간이에요. 2월 FOMC 전에 일주일. 자, 그럼 이번 주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주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에 따라서 시장은 굉장히 다시 한번 요동을 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FOMC에서 지금 원래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2월 달에는 50bp 올리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25bp 올릴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많았는데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되면서 물가 지표들이 좀 잡힌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25bp에 대해서 좀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25bp가 나오게 된다면 물론 좋죠. 그래서 시장은 뭐 선반영이라고 또 그때 가서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5bp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금리의 인하는 아니지만 금리의 상승 추세가 좀 잡혔다라는 부분들, 좀 둔화됐다는 부분들의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요. 근데 항상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상을 했다가 50bp가 나오면 그때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감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설 연휴가 금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까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이미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설 연휴에 쓸 돈이 필요해서, 세뱃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현금화 하신 분들도 조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금화했던 돈을 어느 정도 일부 쓰고 다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고민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FOMC까지는 저는 공격적인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지금 어떠냐면 살 종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수급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왜? 시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타성 물량들이 너무 많아서 치고 빠지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정말 사실 올라가는 종목이 눈에 보기엔 많은 것 같지만 혼자 대응하기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 내가 어려운 시장에서도 설 연휴 지나고도 FOMC 전에서도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철저한 대응 방안들 다 알려드릴 거고요. 차트 간단히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설명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의 2,500선을 좀 앞두고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여력 남아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목전을 앞두고 2,400, 2,500 이런 선을 앞두고는 항상 좀 지지부진하고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코스피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견고한 흐름이 계속돼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물가 지표라든지 뭐 해석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중국도 GDP 빼고 그냥 뭐 리오픈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위치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도 나왔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구간도 나올 그 시기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살짝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널뛰게 하는 종목들은 거의 코스닥 종목들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면 아시다시피 예전만큼 시장에 재료가 나오더라도 세게 탄력을 받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형주 위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약간은 두단의 모습인데 충분히 코스피 시장이 끌어주고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좀 시나리오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방향성,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은 가능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하루는 좋고 하루는 나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시장일 것 같은데 그 해석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맞춘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 관한 리뷰 또 냉철한 해석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는데 간단하게 지금 시장은 정말 살 종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을 하셨을 때 까다로운 종목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어서 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탁월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두 분이 정말 든든하게 실시간으로 전략 챙겨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전략 챙기면서 또 쉽고 재밌게 수익까지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문가님이 시장 코멘트를 주실 때 가장 포문을 열어주시면서 지금 시장은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먼저 열어주셨는데 그만큼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속 의미를 파악하는 게 또 그 숫자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파악해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렇게 전문가님 두 분이 파악을 해주시는 시황 분석 능력, 그 인사이트가 어떤 수익을 담아갈 수 있는지 수익률 표를 보면 또 바로 증명이 됩니다. 일단 코콤은 이슈가 터지기 전에 수급 흐름만으로도 그걸 보고도 잡아주신, 선취해주신 종목인데 최고가 기준으로 지금 72%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요. 휴림 로봇 지금 새로운 얼굴로 떠오르는 18% 육박하는 종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전문가님, 네. 지난주에 제 기억으로는 이슈로 또 잡아주셨던 그 스마트 팩토리죠. 맞아요. 정책 모멘텀으로 네. 이 종목 봐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맞아요. 또 이슈 또 한번 수급도 터질 때 꼭 매수 타점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잡아주셨나 봐요. 잡으셨나요? 네, 리뷰. 네. 네, 리뷰 맞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이제 특징주 잡을 때 특징주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맞아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 특징주 종목들도 필살기 종목도 잡지만 특징주에 있는 종목들도 저희가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집중하셔야 되고 필살기 종목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종목이 널려 있는데 사실 종목을 방송만 보면서 이 종목 좋다 그랬지 이거 안 돼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받으셔야지 대응이 가능하고 이런 수익,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이슈부터 또 네, 필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방송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맞아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노란톡방 들어와서 타점 전략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휴림 로봇 또 리뷰 꼼꼼하게 챙겨주시죠. 네, 휴림 로봇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제가 특징주 말씀을 드리면서 잡아야 된다라고 언제 잡을진 모르지만 타점 잡아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신규 매수로 2,430원 이하에서 저희가 잡아드렸어요. 자, 언제? 저희는 항상 쉬어가는 구간을 좋아한다. 사실 로봇주들 잡고 싶으신 분들 보통은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잡지 않고 보통 꼭대기에서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어떤 종목을 사냐에 따라서 꼭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떤 테마를 잘못 잡으면 그런 잘못된 매매 습관이 꼭지점 매매를 하게 돼서 맨날 나는 왜 이렇게 고점에서 살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면 이 종목이 센가 봐. 그냥 무작정 따라잡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가격을 드려서 우리 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그 결과 휴림 로봇 며칠 보유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보유 안 해도 2,770원 이상 매도를 해서 14% 최고가는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을 오늘 챙겨드렸는데요. 사실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거 중요하죠. 종목을 제일 선정하는 게 첫 번째긴 하지만 그 종목을 어떤 사람은 1,000원에서 살 거고 어떤 사람은 2,000원에서 살 거고 이렇게 가격적인 차이점이 나는데 최대한 재료가 있고 좋은 종목을 싼 가격에서 산 사람만이 주식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종목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수부터 매도 타점까지 잘 받으셔야지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려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증이 나오고 있다. 이 인증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선택하셔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 인증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때 선택을 안 하고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좀 주춤하셨던 분들 귀찮아 하셨던 분들은 이 인증란에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잠깐의 차이가 14%, 16%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딱 2번으로 이런 드라마틱한 수익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매매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했고 이게 최고가라고는 하지만 보통 저희는 종목을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어요. 진짜 작은 수익, 그냥 치고 빠지는 수급 따라잡기 매매가 아닌 재료를 해석하고 수급을 해석하고 시장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했을 때 10% 이상, 거의 20% 넘는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챙겨드리고 싶고요. 수수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짧은 수익만 가져가는 그냥 치고 빠지기 매매에 중독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잡아서 20%, 25%, 34%, 71% 이러한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에 딱 꽂혀야지
진짜 계좌가 역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2년에 시장이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면 계좌 회복의 욕구가 막 살아나면서 마음이 너무 급해져요. 그래서 막 따라잡기 매매를 하는데 지금은 따라잡기 매매할 시간 아닙니다.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을 때일수록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천천히 이렇게 수익을 이 정도 되는 수익을 챙겨가야지 계좌를 바꿀 수 있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계좌 회복의 욕구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해서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체하실 수 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 부분이 나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휴림 로봇 또 이렇게 리뷰해 주셨는데 지난주 생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또 눈여겨보셨던 그날장의 이슈 통해서 특징주로 잡아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전문가님은 또 그날장에 집중하셨던 이슈 속에서도 갈 종목 잡아서 특징주로 골라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눈독 들이는 이슈는 여러분도 함께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요. 따라잡기 매매 이젠 안 된다라는 이 전략적인 포인트도 잡아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지금 시장에 맞는 남다른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셨을지 특징주와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에선 사실 UAE 이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전 쪽이랑도 엮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또 탄소 중립 협력에 대한 기대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UAE가 탄소 중립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이번에 언급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느닷없이 탄소 중립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빵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환경부에서도 같이 움직여줬죠. 환경부는 국제감축 추진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족이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도 좀 밀어주고 신 분야들 그리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마련해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정부 정책이 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부 정책이 붙었기 때문에 이 재료는 시장에서 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장 초반부터 수급이 붙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소 배출권 테마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수급이 굉장히 세게 따라붙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따라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이 움직임을 봐서는 사실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매물이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동안 물려있던 매물들 그리고 단타성 물량들 이렇게 좀 물량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은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다음날 진입을 하거나 정부 정책이 붙었네 다음날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한두 번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며칠 정도 좀 지켜보다가 추이를 지켜보고 거래량을 지켜보고 이 종목의 추세를 지켜본 다음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관종에 넣어 놓아야 되는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타점 나는 관심 있는데 타점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또 요즘 시장에서 뜨겁게 계속해서 훈풍을 가져와 주는 소식인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행사에서 아랍에미리트와 탄소 중립을 위한 연대와 또 협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오늘 탄소 중립 관련주가 상승했던 소식입니다. 관련 특징주까지 잡아주셨는데 중요한 건 장 초반에 수급이 바닥권에서부터 따라붙었던 흐름 굉장히 특징적이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정책 모멘텀이 붙었다고 해서 섣부르게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재료를 계속해서 챙겨가면서도 점검해야 될 여러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분도 혼자 챙겨가시기 어렵다면 다 여러분 혼자서 하시지 않게 전문가님 챙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슈도 봐야 될 텐데 여기도 키워드가 UAE가 또 있어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요. 다음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 UAE가 또 붙었습니다. UAE 협력 강화 지식재산 한류 확대한다. 지금 지식재산 분야의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금 심화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뭐냐면 메타버스 그리고 뭐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것들, 네, 제가 글씨를 좀 못 쓰는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UAE가 붙었는데 아까도 UAE, 지금도 UAE. 너무 시장에 정보가 많고 재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건 가고 어떤 건 안 가고 다음엔 뭐가 갈지 더 모르겠어요.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UAE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 교환 내용이 있는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탄력이 나왔는데 또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XR 기기 출시에 대한 또 기대감도 같이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UAE에 관련된 종목과 정보와 섹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과부하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도 굉장히 빠르고 여러분들이 따라잡기 매매가 하기 진짜 힘든 분야인데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런 수급의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원전 방산 여러 가지 진짜 많잖아요. 탄소 배출까지 이런 거 다 수익을 하나씩 이 시기만 잘 맞춘다라고 한다면 낼 수 있는 재료가 지금은 UAE가 붙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같이 볼게요. 저는 사실 이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노란톡방에서 매수 사인이 나갈 것 같아요.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은 사인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MP도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량 실어주면서 최근에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느닷없이 바닥에서 그냥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선익 시스템도 그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었고요.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잘 만들어주면서 거래량 싫고 예쁜 모습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소에 관심 있게 봤었다, 나 공략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단기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매수 사인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살짝 흘려주셨습니다. 선익 시스템 관련해서 또 키워드를 주셨는데 오늘 이 이슈와 관련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혹시 놓치셨거나 또 혹은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셨다면 노란톡방문 언제나 두드려 주시면 되니까요. 이슈 관련한 종목들도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시장을 이기기 위한 어떤 무기를 챙겨 오셨을지 자, 전문가님. 네. 어떤 무기를 가져오셨을까요? 먼저 섹터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하는 섹터이고 네.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섹터입니다. 오. 공개할까요? 네, 바로 공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의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사실 너무나 좀 익숙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섹터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설 이후에도 2월 달에도 2023년에 만약에 로봇 섹터가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설 연휴에 우리가 미리 좀 봐두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로봇 섹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 세계 로봇 산업은 연평균 약 20%
20%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면 굉장히 가파른 이런 성장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20%의 성장세가 나올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들이 좀 뒷받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평균 전 세계 로봇 시장은 20%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그럼 돌아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는 4.46조 원, 지금 이 정도인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그래도 5조를 넘는 이런 굉장히 큰 규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 시장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뭐 공장에서 로봇들이 만들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같이 만들어내는 협동 로봇, 그리고 우리 식당에 가면 로봇들이 서빙을 요즘엔 굉장히 많이 해주잖아요. 서비스 로봇, 그리고 요즘에 또 핫한 물류 로봇. 지금 물류센터가 최첨단 로봇 시스템으로 경쟁이 굉장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이런 물류 로봇까지 정말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도 이번에 뭐 의료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케어적인 부분까지 청소까지 정말 다양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로봇들이 스며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세상이 아니라 이제 이미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면 넓혀가지 더 이상 좁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린 이미 편리함을 느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령화되는 사회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방책으로 굉장히 원해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절감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로봇에 대한 필요성과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로봇들이 인생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내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로봇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AI 관련주, 챗봇 관련주도 시장에서도 뜨겁습니다. 제가 그쪽이랑 연결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딥해질까 봐 오늘은 좀 로봇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수단으로 굉장히 높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쪽이랑도 만나고 정말 다양한 농업 쪽이랑도 만나고 정말 다양한 분야와 로봇이 연계가 되면서 쓰임새가 정말 많다 보니까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바로 로봇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발적으로 사실 뭐 UAE도 굉장히 크고 여러 가지 재료들도 큰 재료들이 많긴 하지만 이게 단발적이라면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로봇 시장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고령화로 접어드는 사회, 고령자 주요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보면 2060년도에는 43%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래요. 이건 정말 심각한 고령화 사회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거를 로봇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올 거고 지금도 점점 초고령 사회가 진입을 했는데 이제 진입을 해요. 2025년도에 미리 대비를 해야죠. 우리는 지금 이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미 대비를 하고 있고 이쪽 전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업률 뭐 이런 것도 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EX1이라는 이름으로 로봇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노인 케어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령화 사회에 굉장히 맞춘 이런 서비스 출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이거를 딱 내서 이게 성공을 한다. 지금 줄줄이 모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파장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신산업 분야에 3년간 240조 원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기대감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을 투자하면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기업들의 투자도 하고 다른 기업들과 M&A를 통해서 계속해서 로봇 사업을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정말 첫걸음이 이제 띄어졌다. 자, 첫걸음이면 주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필살기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움직였는데 웨어러블 로봇 제품을 개발해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도 2017년 시장에 시작을 하고 나서 7종목의 클로이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굉장히 로봇 사업 쪽에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랑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또 필살기 종목도 그쪽으로도 포커싱이 맞춰 있고 일단 KT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통신 이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로봇, 이런 로봇 쪽을 또 사업에 착 끼면서 신사업으로 굉장히 보폭을 넓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로봇을 굳이 낀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트렌드니까 기업들의 먹거리, 신성장 먹거리가 지금부터 시작되고 2025년, 2030년 앞으로 더 커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받았죠. 지금 그동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족 보행 로봇을 2024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좀 뒤편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 세계 로봇 시장의 패러다임 어떻게 되고 있냐. 한국은 로봇 기술을 12개 국가 전략 기술 중에 하나로 정하고 육성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로봇을 포함을 해서 로봇을 세계 3대 강국의 목표를 삼겠다라고 했어요. 3대 강국,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 흐름이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 단계 조금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먹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의 세계 3대 3위까지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도 지금 로봇 산업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로봇 산업을 전략적 자산으로 이미 판단을 했고 미국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집중을 해서 육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이 로봇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들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국도 로봇 산업이 연평균 성장률 무려 15%를 찍고 있고 로봇 쪽으로는 세계 최대 소비를 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성장률 더 높아질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중국 기업과 같이 또 손을 맞잡거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뭐 수출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도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본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서비스 로봇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폭발되고 있는 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중국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을 그냥 로보트가 아니라 서비스를 하고 협동을 하고 거기다 케어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커지는 로봇 시장을 무조건 지금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로봇주 못 잡으셔서 소외됐다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로봇주 이렇게 많이 가는데 왜 나는 못 잡았을까? 난 소외됐다. 난 한 번도 로봇주로 매매를 해본 적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매력적인 자리를 제시하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나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고요. 자, 특징주 함께 보면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족 보행 로봇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투자를 했겠죠. 지금 북미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량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2023년엔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합니다. 이 종목 사실 저는 눌리면 더 잡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너무 가격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싸게 사야 좋잖아요.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고 이 종목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공략해보려고요. 같이 공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세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 때 2023년에 또 공격적으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과의 투자 유치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좋은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고요. 또 스맥이라는 종목도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산업용 로봇 쪽이에요. 산업용.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매력적이라서 제가 좀 끼워 넣었습니다. 이 종목도 나 차트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고요. 뉴로메카도 신규 상장주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주력 모델이 협동 로봇인데 이 종목도 지금 2020년도에 굉장히 유니콘으로 선정된 회사고 그리고 2021년에는 시리즈 또 140억 원 규모의 투자도 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좋은 타점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필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필살기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네, 그럼 필살기 종목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필살기 종목은 사실 차트를 보고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요. 풍력 관련주로 엮이고요. 그리고 재건 관련주, 지금 푸틴 정계 은퇴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재건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감속기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로봇 정물 감속기 국산화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삼성전자랑 M&A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M&A 이슈가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정말 양호하고요. 해상풍력, 우크라이나 재건, 로봇, 거기다 삼성전자까지 이슈를 갖고 있는 정말 강력한 M&A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두 번의 큰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거래량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며칠 동안 쉬어가는 기간을 가졌는데 이제 조만간 한번 세게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그 맥점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그 시세 탄력 같이 지금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상방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수익 같이 갖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강력한데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자동화 시스템 및 산업용 로봇을 하는 회사예요. 제가 아까 KT랑 LG가 산업용 로봇을 라인업을 주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협동 로봇 납품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협동 로봇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냥 기대감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는 협동 로봇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장에 대한 증설 이슈도 있습니다. 왜? 돈이 되고 잘 나가니까 공장에 대한 증설 이슈도 있고 지금 청라에다가 8,000평 대지의 부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로봇라인 증설 또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돈을 실제로 벌고 있고 실적에 반영이 되는 회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이날 들어온 거래량, 이날 들어온 상승 탄력,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 시장이 흔들림에도 흔들림 없다. 나는 상방으로 한번 더 쏴주겠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테마부터 로봇 관련주로 필살기 종목까지 잡아주셨는데 사실 로봇을 향한 시장의 관심은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초에는 주도주 없는 시장에서 혜성 같은 역할을 로봇주가 해줬고 연말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는 실적이나 또 수급적인 기대감도 커졌던 로봇 테마입니다. 이렇게 또 시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강력한 로봇주 안에서 필살기 종목 두 가지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잡아야 할 매점이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진정한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너무 풀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또 방송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달려온 감이 있지만 필살기 종목 관련해서 매수매도 타점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잡아드릴 전문가님이니까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올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로봇 관련주 전략 포트 안에 꼭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